그가 제 허리를 감싸 안고 천천히 호텔 침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은 조명이 낮고 창가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가운을 풀어갈 때 저는 가만히 눈을 감은 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제 손도 자연스럽게 그의 셔츠를 풀어내렸고 피부가 맞닿는 순간마다 숨이 짧아졌습니다. 서로를 느끼는 그 짧고도 긴 순간들 속에서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이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즐기며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혜진, 올해 63입니다. 목동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어요. 30년 넘게 동네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웃고 울었지만 6해 전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참 낯설기만 합니다. 아침 8시.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뜨지만 눈을 뜰 때마다 허전함이 먼저 가슴을 칩니다. 혼자서 조용히 밥을 차리고 식탁에 앉으면 자꾸 빈 의자에 시선이 머뭅니다. 괜히 신문을 펼쳐놓고 누군가 있는 척, 그저 습관처럼. 오전엔 청소를 하거나 밀린 빨래를 하고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대충 때웁니다. 오후엔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걷곤 하죠. 그나마 움직이면 마음이 덜 울적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녁 시간이 가장 힘이 듭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리 귀찮고 쓸쓸한 건 줄 몰랐지. 가끔 딸 서연이가 안부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잘 지내지? 응, 잘 지낸다. 그렇게 대답하지만 사실은 남편 이름을 중얼거리며 눈물 삼키는 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말은 차마 꺼낼 수 없죠. 그러던 어느 날 서현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버이날 선물로 우리 여수 여행 어때? 나랑 단둘이 오랜만에. 내가 다 예약할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보내는 특별한 시간이라니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출발 하루 전 서현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수민이 열이 40도야.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야. 여수 여행은 아마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손자 수민이가 아프다니 당연히 여행은 취소해야죠. 그럼 우리 수민이 먼저지. 걱정 마. 그런데 서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근데 엄마, 호텔이 하루 전이라 환불 거의 안 될 것 같아. 엄마, 혼자라도 다녀올래? 날씨도 좋고 너무 아깝잖아. 친구 한 분이라도 같이 가면 좋겠는데 안 되면 혼자라도 다녀와봐. 응.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황급히 동네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영자야, 내일 여수 같이 갈래? 아이고 미안, 병원 예약했어. 수녀야, 나랑 여행 가자. 호텔비는 내가 다 낼게. 아이고,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나 며느리 친정 가서 애 봐줘야 해. 결국 아무도 함께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뒤 혼자 여수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KTX를 타고 여수로 향했죠. 기차 안, 창밖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마음속은 어딘가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엑스포 근처에 위치한 고급 호텔. 로비부터 깔끔하고 뷰도 근사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한 남자분과 마주쳤습니다. 은은한 회색 머리, 정갈한 인상. 키는 177쯤 되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그분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어색하게 인사했죠. 처음 오셨죠?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에서요. 저도 처음 왔을 때 그 표정이었거든요. 낯선 남자가 말을 꺼는 게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져 얼른 방으로 들어와 버렸지요.
저녁 식사 시간에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는데 웬걸 혼자 온 손님이 저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이나 커플들만 보이니까 괜히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예약이 많아서 저희 식당 이용하고 싶으시면 테이블을 합석해도 괜찮으실까요? 대신 드신 금액에서 2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배가 고프기도 했고 지금 나가서 식당을 찾기도 뭔가 귀찮아 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가리킨 곳을 보니 복도에서 만났던 그 남자분이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또 만나네요. 김태호라고 합니다. 이혜진입니다. 식사를 시작하는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태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도 서울에서 왔는데 혹시 어디 사세요? 초면에 사는 동네까지 물어보는 것 같아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해줬습니다. 저는 목동 살아요. 저는 강서구 화곡동 살아요. 그쪽 동네 오래 사셨어요? 네. 목동에서 오래 살았어요. 딸이 오목교역 쪽에서 가게 하고 있어서 한 번씩 거기 가서 있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요? 저도 모르게 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 오목교역 자주 가는데 정말 반갑네요. 우리 어쩌면 이전에 스쳤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환한 미소에 잠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어떤 일 하셨어요? 유치원을 했었어요. 태호 씨는요? 은행에서 지점장을 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멀지 않은 동네 사는 데다 둘 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했으니까요. 그럼 스트레스가 많으셨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혜진 씨도 아이들 상대하느라 그러다 침묵이 살짝 흐른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수에는 왜 혼자 오셨어요? 부부께서는 동행 안 하시고? 저 6년 전에 사별했어요. 딸이 여행 가자고 했는데 손자가 갑자기 아파서 혼자 오게 된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괜히 물었네요. 아니에요.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나저나 태호 씨는 어째서 홀로 오신 거죠? 사실 저도 아내와 사별한 지 4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서 거의 삶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여기저기 바닷가로 여행 다니면서 조금씩 극복하는 중이었어요. 씁쓸하게 웃는 그의 미소에 뭔가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그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그 쓸쓸한 표정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스케줄 어떻게 계획하셨어요? 태호 씨가 물었습니다. 사실 딸이 계획을 짜놨던 터라 저는 어디 갈지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물쭈물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혹시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저와 함께 내일 여수를 둘러보실래요? 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까요? 좋아요. 너무 빨리 대답한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태호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조식 먹고 9시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실까요? 그렇게 우리는 다음 날 아침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샤워를 하고 한참 옷을 고른 후 꼼꼼하게 기초를 바르고 오랜만에 꽃단장을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화장대 앞에서 열심히 꾸미다가 제 스스로 놀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쓰지? 그러고는 어서 챙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호텔 조식당에서 태호 씨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반기는 모습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나요? 네. 오랜만에 바다 소리 들으며 잠드니까 좋았어요. 혜진 씨는요? 저도 그랬어요.
혼자 온 사람끼리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늘 화사하시네요. 소녀 같으시고. 태호 씨의 그 말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조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오늘 오동도 가시는 거 어떠세요? 아, 그 유명한 오동도요? 좋아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하자 태호 씨도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둘러 조식을 마친 후 방에 가서 한 번 더 정비를 마치고 로비에서 태호 씨를 만났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서 있는 뒷모습을 보니 뭔가 마음이 설레더군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긴장되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오동도로 가기 전 여수 해안도로를 걸었습니다.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태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태호 씨도 찍어드릴게요.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젊은 커플이 저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두 분 서보세요. 같이 찍어드릴까요? 저는 수줍어서 대답 못하고 있었는데 태호 씨가 남자답게 말하더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정중히 인사하며 핸드폰을 건네는 그는 참 남자답고 신사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함께 서서 사진을 찍었지요. 혜진 씨, 여기서 바다 바라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네요. 저도요. 집에 있을 때는 답답했는데 여기 오니까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이 날렸는데 태호 씨가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오후에는 오동도에 갔습니다. 동백열차를 타고 섬을 일주하는데 둘이 나란히 앉아 창밖의 바다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더니 마음이 벅차올라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동도가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혜진 씨처럼 본네요. 그의 갑작스러운 한마디에 귀엽고 얼굴이 빨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세요? 진심이에요. 혜진 씨는 이 아름다운 풍경화처럼 곱고 우아하세요. 이런 말을 들은 게 언제였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그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낭만포차 가볼래요? 아,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닌가요? 에이,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우리는 여수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낭만포차에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자리를 메우고 왁자지껄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젊은 열기 속에 앉아 있었더니 왠지 저도 모르게 기분이 들떴습니다. 회는 어떠세요? 좋아해요. 태호 씨도 좋아하시나 봐요. 네. 특히 여수회는 유명하잖아요. 신선한 회를 먹으며 소주 한 잔씩 기울였습니다. 혜진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이렇게 편안한 기분을 느낀 건 처음이에요. 혜진 씨와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가 않아요. 제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태호 씨랑 이야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이런 기분이 언제 이후인지. 식사 후 둘이서 여수 해상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밤이 되니 여수 시내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와, 이게 바로 여수 밤바다구나. 제가 감탄하자 태호 씨가 말했습니다. 혜진 씨, 여수 밤바다 노래 아세요? 네. 유명한 노래죠. 그러자 돌연 태호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그 노래를 틀었습니다.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가 그의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케이블카 안에서 둘이서 그 노래를 들으며 여수 야경을 바라보는데 이런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더 예쁘네요. 태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노래와 풍경이 완벽하게 어울려요. 노래 가사처럼 정말 불빛들이 우리를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여수 밤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제가 감탄하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태호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혜진 씨와 함께 보니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태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태호 씨.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케이블카 안에서 둘만의 시간. 여수 야경과 함께 흐르는 음악. 그리고 우리 두 사람. 이 모든 게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태호 씨가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혜진 씨를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라 제가 미친놈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황당했지만 뭔가 짜릿하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의 체면 따위는 버린 진솔한 고백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태호 씨가 아쉬워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라요. 이런 여행은 처음이에요. 저도요. 혜진 씨와 함께해서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용기를 내 그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태호 씨, 내일도 우리 함께해요. 그러자 그의 눈이 반짝이더군요. 좋아요. 우리 내일 멋진 마지막 날을 만들어봐요. 네, 좋아요. 우리 내일 같이 조식 먹으면서 얘기해봐요. 그럴까요? 일단 여수의 예술랜드 관람차가 유명하다던데? 거기 갔다가 어디 들릴지 계획 짜보게요. 예술랜드요? 네. 거기 관람차가 생겼대요. 멀리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대요. 마치 어린아이가 들떠서 말하듯 그는 신이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방에 돌아와서도 온종일 태호 씨와 함께한 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런 기분을 느낀 게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가볍게 샤워를 하고 가운을 입은 채 거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리고 조심스러운 말투와 눈빛 하나하나가 아직도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그 순간에는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저도 이 짧은 시간 동안 그에게 완전히 끌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한 모금 마신 후 그의 생각에 잠긴 채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던 그때 갑자기 조용히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 씨, 저예요. 태호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한 번 더 크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자 복도 불빛 아래에선 태호 씨의 얼굴이 조심스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과 망설임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잠깐 얼굴만 뵙고 싶어서요. 괜찮으시다면. 그가 그렇게 말하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마저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가운을 조금 더 여몄지만 뭔가 부끄러웠지만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둘 사이에 흐르던 어색한 정적을 깬 건 태호 씨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꿈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밤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가 않네요.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고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더니 한 걸음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두 눈이 마주친 순간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 뺨에 손을 얹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돌아가겠죠. 하지만 그러기엔 제 마음이 너무 커져버렸는데 혹시 지금 저를 받아줄 수 있나요? 그 순간 그의 뜨거운 눈빛에 제 마음속 망설임이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를 안아주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제 평생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살며시 닿았고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피할 수 없게 서로를 끌어놨습니다. 옷깃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 떨리는 숨결, 조심스럽게 얽히는 두 사람의 몸과 마음. 그 밤 우리는 오롯이 서로의 감정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부드러운 손길로 제 가운을 풀었고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저는 다시 여자가 되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치 젊은 연인처럼 신혼의 포문을 연 부부처럼 우리는 그 밤을 꽉 채웠습니다. 방 안은 열기로 가득했고 우리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침묵을 간간히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이 밤이 끝나더라도 제 기억 속에 따뜻한 떨림만은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가슴 벅찬 시간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이후 그가 팔베개를 해줬고 저는 그의 팔에 기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내려다보던 그는 말했습니다. 혜진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황홀한 경험을 선물해주다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는 이런 기분 못 느낄 줄 알았어요.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이 제 눈에 쏙 들어왔다면 믿겠어요. 정말요? 저는 마치 다시 20대 아가씨가 된 것처럼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는 사랑스럽다는 듯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혜진 씨 이렇게 같이 잠들고 싶지만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혜진 씨가 불편하다면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갈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순간 번쩍 정신이 차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이도 있는 우리가 내일 마지막 일정까지 함께 소화하려면 서로를 위해 각자 편히 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호 씨가 피곤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럼 우리 각자 잘 자고 조식당에서 8시에 만나요? 태호 씨는 아쉬운 듯 느릿느릿 침대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겨 입더니 자신의 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시간을 보니 12시가 좀 넘었었지요. 저는 오랜만에 정말 벅차오르는 기분 좋은 가슴을 안고 아주 푹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6시쯤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딸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잠에서 깨어나며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수민이가 밤새 배 아프다고 하더니 새벽에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 지금 119 불러서 병원 가는데 의사가 맹장이 터졌다고 응급수술 들어간대.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존자가 응급수술을 한다니. 어느 병원이야? 강남 세브란스야. 엄마, 나 무서워. 빨리 와줄 수 있어? 지금 당장 갈게. 엄마, 내가 KTX 예약할게. 6시 45분 여수발 열차 있어? 얼른 준비해서 택시 타면 간신히 맞출 수 있어. 저는 다른 생각할 새 없이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태호 씨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새벽에 깨울 수는 없었어요. 8시에 조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텔룸 책상에 비치된 메모지에 급히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태호 씨,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서울로 가요. 존자가 응급수술을 받게 돼서요. 꼭 연락해주세요. 기다릴게요. 이혜진 010-345-67899 메모지를 들고 복도로 나가서 태호 씨 방문 아래로 살며시 밀어 넣었습니다. 제발 이걸 발견해서 연락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택시를 타고 여수역으로 향하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존자 걱정도 있었지만 태호 씨와 이렇게 헤어지는 것도 너무 아쉬웠어요. 메모를 잘 발견할까요?
KTX를 타고 서울로 가면서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태호 씨한테서 연락이 올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한 번씩 핸드폰을 보고 연락이 왔는지 확인해봤지만 그에게서 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민이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태호 씨가 생각났어요. 조식당에서 저를 한참 기다렸을 텐데 제가 갑자기 사라진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태호 씨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수에서 함께했던 이틀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혹시라도 태호 씨가 저를 찾고 있을까 봐 인터넷에서 김태호 화곡동을 검색해봤지만 그렇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 서연이에게도 물어봤어요. 서연이는 고객 명단을 뒤져봤지만 그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혹시 태호 씨한테서 연락이 왔을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나 부재중 전화가 있을까 봐 간절한 마음으로 확인했어요. 하지만 매번 실망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보면 마음이 허전해졌어요. 처음 한 달은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호 씨도 바쁘실 테고 저를 찾는 중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2달째 접어들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게 실망하신 건 아닐까? 갑자기 사라진 제 행동이 무례해서 화가 났을까? 그날 있었던 일이 그냥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치부돼 버린 걸까? 그에게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것일까?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여수에서의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케이블카에서 제 손을 잡았던 따뜻한 손길. 라고 했던 그 진심 어린 고백 모든 게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멀게 느껴졌습니다. 3번째 달이 지나갈 때쯤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루는 참다 못해 여수 호텔에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5월에 거기 투숙했던 김태호라는 고객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호텔 측에서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딸 서연이가 제 모습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보더군요.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 맨날 한숨만 쉬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답답했어요. 태호 씨는 정말 저를 잊어버린 걸까요? 4번째 달 5번째 달이 지나면서 이제는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태호 씨에게는 저와의 만남이 그저 여행지에서의 추억 정도였나 봅니다. 저 혼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했던 건 아닐까요? 63세 다 늙은 여자가 무슨 기대를 했던 걸까요? 어느 날 딸네 베이커리를 방문해 일손을 조금 돕고 손님이 줄자 잠시 멍하게 앉아 있었더니 딸이 묻더군요. 엄마 아무래도 이상해. 진짜 요즘 왜 그러는 거야? 뭔가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있지 엄마? 나한테도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다 엄마 병나겠어? 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쳐다보다가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연아 엄마가 여수에서 한 분을 만났었어. 뭐라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김태호라는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셨어. 그런데 갑자기 헤어지게 됐거든. 저연이는 너무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제 어깨를 함싸며 다정하게 얘기해주더군요. 엄마 혹시 그래서 그동안 우울했던 거야? 연락처도 못 받고 헤어져서 찾을 방법이 없어. 너무나 힘들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베이커리 손님 중에 김태호 씨 있냐고 물어봤던 거네.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 딸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이 나이에 이런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 너한테 지금 얘기하면서 후련하기도 하지만 너무 민망해.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그분 정말 좋으셨나 봐, 그치? 오랜만에 마음이 설렜어. 그런데 답이 오지 않아? 이쯤이면 이제는 포기해야겠지?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엄마 운명이라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 엄마. 내가 엄마 응원할게.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너무 답답할 때면 서연이에게 그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서연이는 인연이라면 만날 거라며 저를 달래주었지요. 정말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가끔 길에서 태호 씨와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나 해서 뒤따라가 보기도 했지만 매번 다른 사람이었죠.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6개월이 넘어가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태호 씨는 아예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기억은 하지만 연락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밤에 눈물이 났어요. 여수에서 느꼈던 그 설렘과 행복감이 모두 제 착각이었나 싶어서요. 가끔 거리를 걸으면서도 태호 씨와 비슷한 체격의 남자분만 보면 뒤돌아봤습니다. 혹시나 저를 찾으러 목동에 오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매번 다른 사람이었죠. 화곡동과 목동이 가깝다고는 하지만 사실 사람 많은 서울에서 우연히 만날 확률은 거의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 후로 몇 달이 더 흘러도 태호 씨로부터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 할 때인가 봅니다.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 서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베이커리에서 아르바이트 할 사람 찾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어? 아르바이트를 왜? 요즘 손님이 많아져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특히 오후 시간대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엄마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엄마, 이전에도 한 번씩 도와줬잖아.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게.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용돈벌이도 할 겸해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 좋아. 내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는 거야, 엄마. 베이커리는 오목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시즌을 맞아 아담하지만 깔끔하게 새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계산대 도와주고 손님들 주문 받아주면 돼. 첫날은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재미있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젊은 직장인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오랜만에 사회생활을 하니까 활기가 생겼습니다. 한 달쯤 되던 날이었어요. 오후 3시쯤 되니까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서연이는 안에서 빵을 굽고 있고 저는 혼자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분이 들어왔습니다. 실루엣만 봐도 어딘가 익숙한데 키가 크고 어깨가 듬직한 모습 그리고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긴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설마 그런 일이. 그분이 천천히 메뉴판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으면서 동시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어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꿈에서도 수없이 봤던 그 모습 말이에요. 여수 케이블카에서 제 손을 잡았던 혜진 씨를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분, 태우 씨였어요. 혜진 씨, 태우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우 씨, 제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꿈인가 싶어서 눈을 깜빡여봤는데 여전히 태우 씨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태우 씨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혜진 씨 맞으시죠? 제가 꿈을 꾸는 건 아니죠?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네, 저예요. 정말 태우 씨 맞아요. 제가 일어서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휘청거렸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혜진 씨, 정말 혜진 씨구나. 태우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여수에서처럼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6개월 넘게 혜진 씨를 찾았는데 저도요.
저도 태우 씨를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이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아픔이 모두 터져나왔어요. 울지 마세요. 이제 찾았잖아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태우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위로해 주었어요. 혜진 씨, 어떻게 여기 계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딸이 여기 사장이에요. 한 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태우 씨는 어떻게 이곳을? 혜진 씨가 목동에 산다고 하셔서 이 근처를 매일 아침 걸어 다녔어요. 혹시나 해서, 혹시와도 마주칠 수 있을까 해서. 태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요? 저를 찾으려고. 매일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혜진 씨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주방에서 나온 서연이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서연아, 이분이 엄마가 그렇게 찾던 말을 끝냈지 못하고 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서연이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정말 그 김태우 아저씨야? 엄마가 그렇게 찾던 그리고는 저에게 다가와서 엄마, 정말 다행이야. 진짜 운명이었나 봐. 라고 속삭였어요. 태우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 씨가 저를 찾으셨다고요? 네. 밤마다 태우 아저씨 얘기만 하셨어요. 인터넷 검색도 하시고 여수 호텔에도 전화하시고 서연이가 대신 설명해 주었어요. 정말요? 태우 씨의 눈이 커졌어요. 혜진 씨도 저를 그렇게 그려 하셨다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태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정말 다행이에요. 서연이가 눈치를 채고 말했어요. 엄마, 잠깐 나가서 쉬면서 얘기하고 와. 어차피 지금 손님도 없는데 서연이는 제게 한쪽 눈을 찡긋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태우 아저씨, 진짜 반가워요. 엄마 잘 부탁드려요. 저희는 베이커리 앞 작은 공원으로 나갔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으니 여수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혜진 씨, 정말 죄송해요. 그날 아침 조식당에서 안 나타나셔서 저는 혜진 씨가 나한테 실망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문 밑으로 쪽지 남겼는데 못 보셨나요? 쪽지를 남겼다고요? 그랬군요. 혜진 씨랑 밥 먹을 생각에 너무 설레서 메모가 있는지도 모르고 얼른 챙겨서 나가는 바람에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태우 씨가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당신이 그리워졌을지도 모르죠. 제 마음도 더욱 확신하게 됐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태우 씨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태우 씨, 정말 매일 이 근처를 걸어 다니셨어요. 네. 화곡동에서 목동까지 오목교역 주변, 목동 주요 거리들. 혹시라도 혜진 씨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여행 이후로 계속? 네.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를 그렇게까지 찾았다니? 저도 태우 씨 생각만 했어요. 여수에서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혜진 씨와 함께 했던 이틀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 다시 만났네요. 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태우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혜진 씨, 이제부터 정말 자주 만나요. 매일 만나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가 대답하자 태우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매일 베이커리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서현이도 좋아할 거예요. 그날부터 태우 씨는 정말 매일 베이커리 왔어요. 오후 3시쯤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커피 한 잔 주문하고 가끔 친절하게 손님들에게 빵을 추천해주기도 하면서 제가 일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네를 산책하거나 가까운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진 씨, 여행 이후 어떻게 지냈어요? 태우 씨 생각만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요. 친구들이 제정신이냐고 했어요.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찾겠느냐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화곡동에 사신다는 것만 알고 있었으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저희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태우 씨는 정말 신사적이고 배려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먼저 알아채고 위로해 주셨고 작은 일에도 항상 감사하다고 말해 주셨어요. 혜진 씨,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사귀는 사이라고 해도 될까요? 어느 날 태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나이 63세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요? 그럼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개해야겠네요. 벌써요. 너무 이르나요? 아니에요. 서현이는 이미 태우 씨를 좋아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태우 씨의 아들들도 만났습니다. 큰아들은 처음에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곧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습니다. 라고 말해주었어요. 작은 아들은 미국에서 화상통화로 인사했는데 아버지,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서현이는 태우 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엄마, 태우 아저씨 정말 괜찮은 분 같아. 엄마를 진심으로 아끼시는 게 보여? 그래. 엄마 보는 눈빛이 달라. 정말 사랑스럽게 보시더라고. 3개월쯤 지났을 때 태우 씨가 제안했어요. 혜진 씨, 우리가 처음 만났던 여수에 다시 가볼까요? 정말요? 네, 1년 전 그곳에서 시작된 우리 이야기를 기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가지 못했던 곳이 있잖아요. 어디요? 여수 예술랜드요. 마지막 날, 조식 후에 함께 가기로 했었는데, 태우 씨의 목소리가 그리움에 젖어 있었어요. 맞아요. 관람차도 타기로 했었는데 못 갔죠? 이번에는 꼭 가요. 그때 못한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태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그렇게 해요. 정말 기대되네요. 2주 후, 저희는 다시 여수행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1년 전에는 혼자 창밖만 보던 여행길이었지만 이번에는 태우 씨와 손을 잡고 함께 조용히 얘기하기도 하고 그의 어깨에 기대 바깥 풍경을 감상하기도 하면서 여수로 향했습니다. 여수 엑스포역에 내렸을 때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1년 전 이 역에서 내릴 때는 태우 씨를 만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요. 그때는 그냥 혼자 온 쓸쓸한 여행객이었는데 같은 호텔, 같은 층의 방을 잡았어요. 물론 각자 방이었지만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1년 전의 설렘이 되살아났습니다. 혜진 씨, 내일 예술랜드 가기 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을까요? 다음 날 저녁 정말 1년 전 그 자리에 앉았어요. 혼자 온 손님끼리 합석했던 바로 그 테이블이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처음 인사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저도요. 그때 태우 씨가 또 만나네요라고 하셨죠. 정말 신사 같다고 생각했어요. 말씀도 차분하시고 눈빛도 따뜻하고. 그의 칭찬에 저는 또다시 20대 아가씨가 된 것처럼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드디어 여수 예술랜드로 향했습니다. 조각공원 입장권을 끊어 멋진 조형물들을 감상했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1년 전에 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 태우 씨가 아쉬워했어요. 아니에요. 지금이 더 좋아요. 이렇게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와서 더 의미 있어요. 제가 태우 씨 팔짱을 끼자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러게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더 특별하네요. 예술랜드를 한 바퀴 둘러보고 드디어 관람차 앞에 섰습니다.
높이 솟은 거대한 관람차를 올려다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우면 안 타도 돼요? 아니에요. 태우 씨와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요. 관람차에 올라타자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여수 돌산 바다가 점점 넓게 펼쳐졌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가장 높은 곳에 도착했을 때 태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혜진 씨, 여기서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요? 갑자기 진지해진 태우 씨의 표정에 심장이 빨라졌어요. 혜진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태우 씨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도시에서 혜진 씨를 만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행 갔다 돌아온 후 혜진 씨를 그리워하면서 깨달았어요. 혜진 씨 없는 제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거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태우 씨. 혜진 씨,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혜진 씨가 옆에 있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혜진 씨가 기다려주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네. 제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정말요? 네. 저도 태우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태우 씨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딱 맞았습니다. 사랑해요, 혜진 씨. 저도 사랑해요, 태우 씨. 관람차 안에서 우리는 살포시 입을 맞췄습니다. 63세와 67세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 진실하고 깊었습니다. 관람차에서 내려와서도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태우 씨, 정말 꿈 같아요. 저도요. 1년 전 여기 오기로 했다가 못 온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왜요? 그때 왔다면 그냥 예쁜 추억으로 끝났을 텐데 지금 와서 프로포즈까지 하게 되었잖아요. 태우 씨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맞아요. 모든 게 완벽한 타이밍이었나 봐요.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우리의 약혼을 축하하는 조촐한 만찬을 가졌어요. 건배. 건배. 와인잔을 부딪히며 우리는 웃었습니다. 손가락의 반지가 조명에 반짝였어요. 혜진 씨, 언제 결혼식을 올릴까요? 우리 서두르지 말아요. 천천히 준비해요. 그래도 너무 늦지는 말고요. 이 나이에 시간이 아까워요. 태우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알렸어요. 서현이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축하해. 너무 행복해 보여. 태우 씨의 아들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 달 후, 저희는 아담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두 가족이 모두 참석한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태우 씨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저는 연한 분홍색 발목까지 오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다 오늘. 서현이가 제 드레스를 정리해주면서 말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드레스를 입을 줄 몰랐어. 나이가 무슨 상관이래. 사랑에는 나이가 없는 거잖아. 식장으로 들어서는데 태우 씨가 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혜진 씨, 정말 아름다워요. 태우 씨도 너무 멋있어요. 67세와 63세의 신랑 신부였지만 그 어떤 젊은 커플보다 행복해 보인다고 하객들이 말해주었어요. 주례사를 맡은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두 분의 모습을 보니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고 찾고 또 찾아서 만난 운명 같은 사랑이지요. 결혼 서약을 할 때 태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진 씨,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태우 씨, 저도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반지를 교환할 때 1년 전 여수 케이블카에서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고백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혼식이 가능했죠.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네, 영원히. 결혼 후
저희는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태우 씨 집과 제 집을 정리하고 둘 다 접근하기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태우 씨가 커피를 끓여주고 저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베이커리 가나요? 네. 서윤이 혼자 하기 힘들어해서요. 그럼 저도 같이 가줄까요? 정말요? 손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태우 씨도 베이커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저는 계산대와 주문받기를, 태우 씨는 무거운 것들 나르기와 청소를 맡았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아이고, 부부가 함께 일하니까 참 보기 좋네. 라고 하며 더 자주 오셨어요. 오후가 되면 함께 동네 산책을 했어요. 손을 꼭 잡고 걸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여보는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면서 태우 씨가 말했어요.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수에서 당신을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결혼 1년 후 결혼 기념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여보, 1년 전 프로포즈 받았을 때 생각나요? 물론이죠. 그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저도 너무 떨렸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떡하나 해서. 거절할 리가 있어요? 그때 이미 마음을 다 드렸는걸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반짝였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저도 사랑해요. 지금 저희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태우 씨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 사랑이 가득해요. 가끔 서연이가 말해요. 엄마, 정말 좋은 분 만난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아빠 돌아가신 후 처음 봐. 태우 씨의 아들들도 아버지가 정말 달라지셨다며 기뻐합니다. 오늘도 태우 씨와 함께 오목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면서 생각해봤어요. 만약 그때 여수 여행을 가지 않았다면, 서연이가 베이커리를 하지 않았다면, 태우 씨가 매일 저를 찾아 걸어 다니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운명이었나 봅니다. 60대에 찾아온 늦은 사랑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소중하고 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건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혼자이신가요? 누군가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뭔가 민망한 마음에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 삶을 사랑으로 채울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사랑,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세요. 분명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만남이 찾아올 거예요. 주변의 시선에 떠밀려 나의 행복을 희생시키지 마세요. 오늘 어렵게 용기 낸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사랑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이야기가 끝에 다다랐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잠시 작별 인사를 드릴게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